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날씨 정말 뜨겁습니다.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이거는 햇발도 햇발이지만 습도가 높아가지고 올여름 덥다 하더니 정말 94년에 폭염보다도 더 심하겠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예. 오늘도 주식시장이 또다시 하락하면서 좀 무거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6월부터 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증시 토크 글 주제를 뭐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화되었던 시점부터 해서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기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죠. 그리고 제 증시 토크를 적어 놓고 있는 이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죠. 자, 러브펀드 이성수의 평지풍파 금융사.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만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가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증권 관련 포털 사이트에 글을 기고했었는데요. 제 그 블로그로 이렇게 글을 관리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만 10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의 증시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오늘 아침에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글이 늦게 써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요.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수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악재들 하나하나 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200포인트가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500포인트 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악재만 보면 이미 주가지수는 500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2008년 금융위기 그 당시는 거의 매일같이 악재가 쏟아졌고 미국에 어디가 파산했네 지방은행 쭉 가다가 가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매일같이 악재가 터졌어요. 자,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있은 직후 증시가 회복될 때도 악재가 없었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에도 보면요. 양적 완화가 진행되던 과정에서도 양적 완화는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악재들 관련된 악재들 계속 파생이 돼서 나타났었고 중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시킨 시기도 있죠. 그때는 이제 또다시 어떤 유럽 위기 혹은 일본, 동일본 대지진도 201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그 후에 유럽 위기가 본격화돼서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가 전 세계 증시를 제법 크게 뒤흔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유가 급락,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쟁 리스크, 정치적 이슈 등등등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악재가 한 달도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투자자들은 이런 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이 융통성,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람이 유도리가 없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유도리, 융통성.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 융통성, 유도리 다 그 악재 때마다 맞췄다면 아마 주식 보유한 시기 한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악재들 다 떠올려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이미 500포인트 미만으로 내려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도 나쁜 얘기만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요. 어떤 나쁜 이야기들 다 생각해보면 한국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나가지고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쫄쫄 굶는 그런 상황이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재성 뉴스들은요, 이게 좀 사람의 마음을 증폭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는, 예, 그 실체보다는 더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 악재들 뭐 계속 쏟아졌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는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들의 10년간의 등락률, 그러니까 2008년 10년 전이죠. 7월 말부터 해서 오늘 글 쓰는 장중까지 등락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43%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47%, 그리고 요즘 말 많죠? 소형업종 지수 단숨에 뭐 한두 달 만에 제법 크게 하락했는데, 소형업종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7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악재들, 악재성 뉴스들, 그 옛날 거 다 생각해 보면 주가 지수가 50% 이상 하락,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하락이 있어서 500포인트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가 지수가 그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상승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10년간 43% 상승했어요. 자, 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뭐 사람들의 심리로만 보면은, 예,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플러스 40%의 성과를 10년 동안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간단한 전략을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요, 수익률의 안정성과 수익률은 한층 더 높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죠.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수익률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리 글로 이렇게 쭉 많이 썼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표로 한 번에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 설명드릴 수 있게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면요, 10년 동안 43% 상승했죠. 자, 그 기간 중에 연 단위로 봤을 때 2008년 7월 말부터 해서 2008년은 12월 말, 그 다음에 2009년 전체, 2010년 전체 이렇게 쭉 봤을 때 한 해에 가장 하락폭이 컸던 시기를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29%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7월 말부터 해서 2008년 12월 말까지예요. 자, 이 나머지 자산 배분 전략들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기도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종합주가를 토대로 해서 보면 수익률 43% 10년 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을 때는 29%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50대 50 전략, 자산 배분 전략 자주 언급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안전자산에 50, 위험자산, 주식자산에 50 넣고 1년에 한 번씩만 그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주식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안전자산을 일부 팔아서 주식을 사서 50대 50을 맞춰주는 것이죠. 자, 이 50대 50 전략 같은 경우 10년 동안 55%의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이 기간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는 12% 하락이라는 매우 양호한 성과를, 예, 버퍼를, 예, 매우 양호한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한 2번 정도 언급을 드렸던 자산 배분 전략 방법 중에, 예, 배당 지표와 시장 수익률을 활용해서 만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언급을 드렸었죠. 자,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86%의 10년간의 성과, 그리고 최대 하락폭 13%, 예, 주가지수 29% 하락폭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위험도 낮추고 수익률도 높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치지표를 활용한 저의 이론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 77%에 최대 하락폭 연간 18%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9% 하락한 부분을 감안한다면요, 월등히 양호한 낙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 우리가 단순하게 10년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사람을 뒤흔드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었지만 주가지수는 공고히 상승세를 만들어 갔고, 여기에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더 얹었다면 그보다 높은 수익률의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지난 10년과 만만치 않게 많은 악재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고, 그 악재들은 등장할 때마다 수식어가 하나씩 꼭 붙을 겁니다. 사상, 이례적인, 이런 적이 없는, 사상 최악의, 뭐 이런 식의 악재들이 이제 수식어가 붙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증시가 출렁출렁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제법 깊은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 노이즈가 있더라도 그러한 노이즈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히려 앞서 언급드린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요,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이거 다 팔아야 돼 뭐 이러면서 불안한 심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과거 10년을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시장 소음에 반응을 했다면은 절대 투자 성과는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자신의 투자 전략을 지켜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투자 성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10년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해서도 생각보다 엄청난 수익률을 만든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요. 자산 배분 전략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주가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혹은 그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치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만들었죠. 자, 앞으로 10년도 과거 10년처럼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과거 10년 투자 원칙 공고히 지켜오신 분들이시라면 그 투자 성과가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향후 미래 10년에도 그 원칙 지금처럼 굳세게 지켜가신다면 미래에 어떠한 악재가, 뭐 지금까지 없었던 인류 최악의 악재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굳건히 이겨가면서 수익률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요즘 증시가 좀 흔들흔들 걸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요, 그런 때일수록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고비가 있었을 때도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의 증시 토크와 함께 투자 기준 강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